광고 대행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막막하시나요? service.ampm.co.kr에서 디지털 광고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bid.ampm.co.kr에서 원하는 목적에 맞는 디지털 광고 제안 요청서를 신청해보세요. 나에게 딱 맞는 광고, AMPM 글로벌과 함께. 네, 안녕하십니까. AMPM 글로벌의 박준수 마케터입니다. 네, 지금부터 다이어트 관련 병의원 업종 마케팅 운영 전략에 대한 제안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진 잘 나왔나요? 제가 속한 광고 퍼포먼스 3팀은 바로 AMPM 글로벌 중에서도 최다 선남선녀를 보유한 팀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업종과 업체에 대한 분석 인사이트를 개인이 아닌 팀 단위로 진행을 하고 있기에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퍼포먼스 마케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저희는 병원 업종에 대해서 다양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이 병원 업종에 대한 레퍼런스 두 가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치과 D 업체입니다. 주된 성과 내용으로는 매체 확장과 이관 대비 DB 단가인데요. 300만 원 가량의 예산을 증액을 하였으며 구글 애즈와 모비업 매체 확장 후에 이관 대비 DB 단가를 약 30% 감소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성형외과 B 업체입니다. 해당 업체 역시 저희는 이제 이관 대비 후 예산을 약 300만 원 가량 증액을 하였으며 주요 성과로는 이관 대비 DB 단가는 15% 감소하였지만 DB 문의량은 약 40% 증가하였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레퍼런스처럼 사실 병의원 업종에는 정말 수많은 업종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굳이 왜 이 다이어트 관련된 병의원 업종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바로 특별한 이유, 특별한 현상 한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오순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운동은 하지 않으면서 다이어트 식단만을 하며 평생 마른 몸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이들과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게,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게 라고 말을 하면서 마지막 보상을 얻기 위해 폭식을 하는 삶으로 나뉩니다. 이러한 두 가지 부류를 저희 사회는 뼈말라족과 습관성 폭식을 하는 사회로 나눕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다이어트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사회에서 이들이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결국 지방을 줄이고 아름다움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일 온라인 마케팅에 한번 비유를 해보면은 각 광고주가 원하는 목적은 바로 광고비를 줄이고 그리고 전환을 얻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는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컷 플러스 전략인데요. 다이어트는 불필요한 지방을 줄이고 그리고 만족을 높여 아름다움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AMPM 글로벌에서는 불필요한 광고비를 줄이고 유입을 높여 전환을 얻는 이 컷플러스 전략에 대한 제안 내용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인데요. 첫 번째로는 다이어트 시장에 대한 분석, 두 번째로는 마케팅 운영 전략,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장 분석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헬스 디깅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헬스 디깅족은 건강관리에 깊이 파고드는 소비자를 뜻합니다. 이 새로운 집단의 특징은 바로 2030 세대, 즉 젊은 세대가 많이 속하며 다매체를 통해 정보를 습득한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 연구 결과를 한번 보시면 소비자 10명 중에서 8명은 다이어트나 뷰티 관련된 정보를 탐색을 할 때 검색 포털 사이트나 아니면 SNS, 어플 등을 사용하여서 온라인 채널을 주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실 다이어트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보를 얻을 때 사실 다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건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속에서 저희가 앞서 언급한 다이어트에 대한 니즈가 있는 사람들의 특별한 현상 하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바로 이 다매체로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계별로 정보를 습득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이어트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보통 처음에 다이어트 식단이나 아니면 운동에 대해 검색을 할 것입니다. 식단과 운동에 대해 효과를 얻지 못할 때에는 다이어트 약이나 한약 등에 대해서 점차 의학의 힘을 빌리면서 다이어트를 성공하려고 합니다. 만일 이마저도 효과를 보지 못했을 때는 지방 분해 주사나 아니면 지방 흡입 수술과 같은
3단계, 4단계의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그들의 검색 추이는 어떻게 될까요? 네, 해당 그래프들은 이제 다이어트 관련된 메인 키워드들의 검색량 분석표입니다. 가장 압도적으로 검색량을 보였던 다이어트 식단의 경우에는 검색량이 약 12만 회를 기록하였고, 다이어트 약은 8만 6천 회, 지방 분해 주사는 1만 8천 회, 지방 흡입은 1만 4천 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단계별로 검색량이 줄어들면서 타겟 역시 함께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어서 바로 아래 그래프들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단계에 거쳐서 25세에서 39세 여성들이 압도적인 검색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다이어트에 대한 시장 분석을 해보니 단계별로 좁아지는 타겟층과 그리고 25세에서 39세 여성들이 압도적인 검색량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마케팅 운영 전략입니다. 이 병의원 업종에 관해서 저 박준수 마케터만의 차별화된 전략과 그리고 컷과 플러스 전략을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장님들, 병원 광고를 할 때 가장 까다로운 존재는 무엇인가요? 이 바로 의료 심의필 아닌가요? 가장 까다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음과 같이 제작, 전환 성과, 그리고 통합 관리까지 이어지는 총 4단계의 프로세스를 구축했습니다. 네, 각 단계별로 세부적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심의 관리 프로세스입니다. 심의 신청, 상태, 만료 여부, 그리고 운영 매체 관리를 통한 통합 시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심의 관리 통합 시트를 통해 저희는 효과적인 심의 관리가 가능합니다. 네, 두 번째는 소재 제작 프로세스입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심의나 각 매체별 심의 가이드를 충분히 숙지한 후에 소재를 기획하고 제작을 하는데 있어서 이 해당 소재 제작 프로세스는 저희가 최적의 광고 소재를 기획하고 제작하는데 목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환 성과입니다. 이 병의원 업종의 특성상 사실 홈페이지 내에서 빠른 상담으로만 상담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스마트콜을 통한 전화 문의나 혹은 네이버 예약 혹은 홈페이지 예약을 통해서도 문의를 남기고 있는 추세인데요. 네, 그렇기에 저희는 전환 성과를 측정하기 전에 명확한 전환에 대한 정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확한 정의가 설정이 된 후에는 GTM이나 GA4를 통한 홈페이지 전환 추적 시스템을 활용하여 DB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통합성과 관리 프로세스입니다. 광고가 집행되고 있는 매체별 실전환 추이를 지켜보면서 허수 DB가 아닌 실전환 증대를 위한 광고 운영을 제안드립니다. 네, 매체별로 전환 성과 측정이 이루어진 후에는 그 전환 광고 매체에 대해서 인력과 예산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듯 통합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한 것 외에도 병의원 업종에서 전환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세팅 2가지를 해야 하는데요. 네, 병의원 업종은 사실 대다수의 전환이 홈페이지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홈페이지 내부 컨디션을 적극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렵게 유입된 고객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저희는 아래와 같이 해당 2가지의 방식을 말씀드립니다. 네, 첫 번째는 클로징 패널인데요. 홈페이지로 유입된 고객이 특정 영역에 도달을 했을 시에 왼쪽의 화면처럼 클로징 패널이 노출되는 형태입니다. 실제로도 전환율이 가장 좋았던 기능 중에 하나이며 만일 모바일에서 실행을 했을 시에는 뒤로 가기를 클릭 시 전체 화면에 노출되는 형태를 띱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서 이탈 고객을 붙잡고 전환을 유도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채널톡의 활용인데요. 저는 채널톡을 홈페이지 내에서 점원 역할을 한다고 말을 합니다.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해서 여러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예약과 문의하기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주요 전환이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는 설정 제안 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 컷 전략입니다. 컷 전략은 말 그대로 불필요한 광고비를 소거하는 전략을 말하는데요. 네이버에서는 저효율 키워드 소거 후 광고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고 저전환 연령대에 대한 입찰 가중치를 하향 설정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 검색 광고의 경우에는 전략적인 계약을 통한 과투자된 광고비를 소거할 수 있습니다. 네, 먼저 네이버 파워링크 컷 전략입니다. 사실 검색 광고의 경우에는 정말 수만 가지의 키워드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분화된 검색 광고 최적화 프로세스가 필요한 것인데요. 바로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이 우측 하단의 빨간 박스입니다. 저효율 키워드에 한해서는 이제 광고 성과가 저조한 키워드는 입찰가를 하향 조정하여 광고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전환 가능성에 따른 입찰 가중치 재설정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30 세대의 여성들이 검색량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전환 타겟에 한해서는 입찰 가중치를 높게 설정하고 저전환 타겟층에 한해서는 입찰 가중치를 낮춰서 광고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전략적 계약을 통한 과투자된 광고비 소거인데요. 이 브랜드 검색의 특성상 사실 조회수별로 계약 단가가 상이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만약에 기준 조회 수가 8,000대 초반을 기록하고 있는 브랜드의 경우에는 월 100만 원의 계약을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아니면 키워드 모니터링을 통해서 8,000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 후 50만 원 저렴한 계약을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일까요? 네, 이처럼 일별 키워드 검색량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광고비 절감을 제안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바로 컷 전략에 대한 세부 내용이었고요. 지금부터는 플러스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플러스 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입과 전환을 극대화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본격적인 플러스 전략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선 사실 단계별로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요. 저희는 보통 모든 광고가 인지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전환 단계로 이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략에서는 인지와 전환 단계를 왜 분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배너 광고를 집행할 때는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병이온 업종과 같이 정보 탐색이 주된 매체라면 사실은 마케팅 퍼널에 따라서 맞춤 캠페인을 집행해야 합니다. 배너 광고의 특징은 광고주가 소비자에게 직접 찾아가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지 단계에서는 우리 병이온을 알려줄 수 있는, 인지시켜줄 수 있는 소재를, 그리고 전환 단계에서는 전환 목적의 캠페인을 운영해야 합니다. 타겟은 단계별로 좁아지고 있는 특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각 타겟이 궁금해하는 소재를 노출시킬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각 단계별로 어떤 소재를 활용해야 하는지 예시 화면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지 단계에서는 우리 브랜드가 주고 싶은 메시지를 명확히 노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시면 단기간 고효율성을 강조하는 소재, 두 번째 사진처럼 다이어트 뿌시기, 즉 메인 키워드를 강조한 소재를 사용한 것처럼 좀 단순하지만 명확한 소재 노출을 통해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와 유입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전환 단계입니다. 해당 단계는 인지 단계와는 다르게 이미 우리 상품에 대해 인지하고 그리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노출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사진과 같이 실제 후기성을 강조한 소재나 두 번째 사진처럼 메인 시술명을 강조한 소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는 얻지 못한 정보를 이 소재를 통해 노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GDN입니다.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라고도 하며 4가지의 타겟팅이 존재하는데요. 키워드 타겟팅, 웹사이트 방문자 리타겟팅, 유튜브 채널 타겟팅, 관심사 타겟팅이 있지만 여기서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은 저 빨간색의 웹사이트 방문자 리타겟팅입니다. 경쟁사의 홈페이지 URL을 등록을 하면은 해당 홈페이지에 방문했던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 배너 광고가 노출되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해당 리타겟팅에서는 다이어트나 병원 그리고 시술에 대해서 명확한 니즈가 있는 사람에게 노출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높은 전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검색 광고의 플러스 전략입니다. 네이버는 세부 키워드 확장, 지방 대도시 키워드 노출 확장, 시간대별 유동적 입찰을 통한 유입 극대화, 구글에서는 명확한 전환 목표 설정 후 노출 극대화, 최적화 지수 100% 설정을 통한 명확한 타겟층 노출, 마지막으로 브랜드 검색 광고 템플릿을 통한 클릭률 상승입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세부 키워드를 확장 통한 노출 및 유입 증대입니다. 효율이 좋았던 키워드를 대상으로 다양한 타겟에 맞춰 세부 키워드를 확장하고 그리고 등록을 하는 단계인데요. 명확한 세부 키워드를 등록을 할수록 저희는 명확한 타겟층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높은 유입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면은 20대 팔뚝 다이어트 지방 분해 주사 가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네, 다이어트에 대한 세부 키워드를 분석한 표입니다. 단계별로 타겟층이 좁아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세부 키워드를 확장 등록해야 합니다. 이렇게 다이어트 니즈가 있는 소비자에게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출이 가능하다면 무의식적으로 정보 침투가 가능하리라 판단합니다. 두 번째는 코어 타겟층 분석 후 지방 대도시로의 노출 확장인데요. 이 다이어트나 뷰티 관련된 업종의 특성상 사실 대부분의 좋은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는 것은 수도권 인근 지역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초기에는 수도권 중심의 코어 타겟층을 먼저 분석을 한 후에 점차 상대적으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지방의 대도시인 세종이나 부산 등의 노출을 확장을 하면서 유입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바로 시간대별 유동적 입찰 전략인데요. 다이어트 관련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 대개 22시에서 03시까지 검색 시간대에 검색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파악했습니다. 이는 대다수 경우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대이거나
혹은 당일 폭식을 한 경우에 조금 후회를 하는 그런 시간대라고도 합니다. 이렇듯 실제 전환이 일어날 법한 코어 타겟층의 검색 광고 시간대를 파악을 하여서 유입을 높여야 합니다. 네, 다음은 구글 검색 광고입니다. 전체적인 틀은 사실 네이버 파워링크와 정말 비슷하지만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확한 전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구글은 명확한 목표 설정을 한다면 구글 자체 AI 머신러닝을 통해서 노출 최적화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바로 이제 캠페인 최적화 지수 100% 설정인데요. 해당 수치가 만일 100%를 달성할 시에는 노출이나 클릭, 전환에 따라서 이제 최적의 타겟층에게 노출이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모바일 브랜드 검색 광고 신규 템플릿 활용입니다. 2024년 3월부터는 신규 브랜드에 한해서 검색 광고 템플릿이 변경되었습니다. 우측에 있는 해당 예시는 저희 AMPM 글로벌 자사를 통해서 이제 제작을 하였지만 만약에 병이원 업종이라면 상품, 시술, 문의하기, 커뮤니티 등 소비자가 주로 찾는 정보를 카테고리로 설정을 하여 유입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병이원 업종에 관한 컷플러스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네, 컷 전략에서는 저효율 키워드 소거, 저전환 연령대 소거, 검색 조회수별 효율적 계약을 통해 광고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플러스 전략에서는 인지 전환 단계에 따른 분리 진행, 세부 키워드 확장, 코어 타겟층 분석 후 지역 확대, 시간대별 유동적 입찰 유입 극대화, 명확한 전환 목표 설정 후 노출 극대화, 최적화 지수 100% 전환 타겟층 노출, 플리킹 형식의 템플릿을 통해서 유입과 전환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네, 컷플러스 전략에는 통합 관리, 추가 제한, 배너 광고, 네이버, 구글, 브랜드 검색 광고에 대한 제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각 매체별로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담았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제가 말씀드린 이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계실까요? 네, 앞서 소개해드린 컷플러스 전략에 대한 모든 수많은 제한 내용을 다 기억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네, 광고주분이 기억하지 않아도 저희 마케터가 기억을 하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실행할 단계만 남았습니다. 광고주님의 KPI 달성을 위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커뮤니케이션 할 것입니다. 매체별 광고 성과 레포트와 그리고 키워드별 효율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일별, 주별, 월별로 목표 달성 여부를 체크해 갈 것입니다. 네, 이거는 배너 광고 역시 마찬가지이며 광고 성과 레포트를 통해 목표 달성 여부를 체크해 갈 것입니다. 우선 특히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한 배너 광고의 경우에는 소재별로 성과 리뷰를 통해서 소재 기획과 제작에 대한 진행 방향을 함께 공유하고 논의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다이어트는 불필요한 지방을 줄이고 만족을 높여 아름다움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컷플러스 전략에는 저와 광고 퍼포먼스 3팀이 갖고 있는 모든 기획과 노하우가 가미되어 있습니다. 비단 이 전략은 병이원 업종에만 해당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네, 저희는 업종에 맞는 마케팅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광고비를 줄이고 유입을 높여 전환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심의 규정으로 인해서 좀 다소 일반화된 병이원 업종 광고에 대해 차별화된 변화를 제시하고 광고 매체만이 아닌 광고를 집행하기 위해 종합적인 관리까지 가능한 광고 퍼포먼스 3팀임을 말씀드리며 이 컷플러스 전략을 통해 병이원 업계에서 새로운 성공 기준을 저희와 함께 제시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제안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고 퍼포먼스 3팀의 박준수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